붉은 장미의 계절. 2024년 가을, 나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인다. 64살. 손주들도 생기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때의 불꽃이 남아있다. 낡은 앨범을 펼친다. 1985년 25살의 나.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립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 내 첫사랑이자 첫 남편,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 정우. 사진을 넘기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난다. 재혁. 정우의 형이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뜨거웠다. 이제야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효가 지났으니까. 아니, 이제는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제1장. 1985년 봄 25의 계절. 선자리. 은경아, 오늘 선 좀 봐라.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10번째 선자리였다. 엄마, 나 아직 시집갈 생각 없다니까. 25이면 노처녀야. 내 동생 은주도 내년에 대학 졸업하는데 언니가 먼저 가야지. 1985년 25은 확실히 시집가야 할 나이였다.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있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은 집안이야.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래. 장남이고. 장남. 그 말에 나는 더욱 거부감이 들었다. 시집살이가 눈에 선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을 보러 갔다. 압구정동의 고급 레스토랑. 그곳에서 나는 정우를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확실히 훤칠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다.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김은경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상투적인 칭찬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어 보였다. 우리는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취미가 뭐세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이문세, 이선희. 아, 저도 이문세 좋아합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정말 좋죠. 의외로 대화가 통했다. 그는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그가 물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연애. 정우는 적극적이었다. 매일 회사로 꽃을 보내고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다. 은경 씨, 누가 이렇게 꽃을 보내니? 동료들이 부러워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 63빌딩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 씨,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은경 씨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요. 달콤한 말이었다. 나는 점점 그에게 끌렸다. 하지만 가끔 그의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 야, 똑바로 운전 못해?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며 나는 당황했다. 정우 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혼내줘야 정신을 차려요. 그의 권위적인 모습이 불편했지만 그것도 남자다운 면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프러포즈. 사귄 지 석 달 만에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다. 은경 씨, 나와 결혼해주세요. 워커힐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압박감을 느꼈다. 정우 씨,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은경 씨만 사랑할게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25, 더 이상 망설일 나이도 아니었다. 네. 결혼할게요. 그는 나를 꼭 안았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허전했다. 상견례. 상견례 날 나는 정우의 가족을 처음 만났다. 어서 와요. 예쁘네. 시어머니가 될 분은 생각보다 자상해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우가 좋은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시아버지도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 왜 이제 와? 정우가 투덜거렸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우보다 5살 많다는 형 재혁이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좋은 분을 만났네요.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아, 네. 반갑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뺐다. 그날 내내 나는 재혁을 의식했다. 그는 정우와 달리 조용하고 사색적이었다. 의사라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형은 왜 아직 결혼 안 해? 정우가 물었다. 아직 인연을 못 만났지. 재혁이 나를 슬쩍 보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제2장. 결혼 그리고 시집살이. 1985년 가을 결혼. 우리는 그해 10월에 결혼했다. 63빌딩 예식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이 500명이 넘었다. 은경아, 예쁘다. 친구들이 환호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는 확실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행복했을까?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정우는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공허했다. 은경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시집살이의 시작. 신혼집은 시댁 근처 아파트였다. 하지만 매일 시댁에 들러야 했다. 은경아,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자. 시어머니의 전화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처음엔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은경아, 국이 싱겁네. 다시 끓여와.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정우 건강 생각 안 하니? 매일이 지적과 잔소리의 연속이었다. 정우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뭐 그렇게 심하게 하셔? 네가 좀 참아. 나보고 참으라고? 매일 이런데? 어머니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는 자주 싸웠다. 재혁과의 만남.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재혁이 와 있었다. 형 왔어? 응.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재혁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다. 의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은경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정우는 회사 일로 나갔다. 시부모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은경 씨, 잠깐 나와봐요. 재혁이 베란다로 나를 불렀다. 힘들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죠. 그가 손수건을 건넸다. 고마워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임신.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다. 정말? 우리 아기가?
정우는 기뻐했다. 시부모님도 좋아하셨다. 아이고, 우리 손주 생기는구나. 하지만 입덧이 심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나를 쉬게 두지 않았다. 임신은 병이 아니야. 나 때는 일하면서도 애를 낳았어. 나는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재혁이 있었다. 괜찮아요? 재혁 씨. 왜 여기에? 정우가 출장 가서 내가 왔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은경 씨. 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도울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제3장. 금지된 사랑. 1987년 위기. 아들 준호를 낳은 후 나는 더욱 지쳤다. 정우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다. 또 야근이야? 미안. 회사 일이 많아서.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립스틱 자국, 향수 냄새, 늦은 귀가.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정우야, 우리 대화 좀 해. 무슨 대화? 피곤해. 내일 하자. 그는 나를 외면했다. 재혁의 위로.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시부모님은 여행을 가셨다고 했다. 아무도 안 계시네. 돌아가려는데 재혁이 나타났다. 은경 씨? 아, 재혁 씨. 어머님이 오라고 하셔서. 어머니는 제주도 가셨는데 연락 안 받았어요? 이상했다. 분명 시어머니가 오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요. 아니, 그냥 가기 뭐해요. 차라도 마시고 가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요즘 정우가 많이 늦죠? 네. 회사가 바쁜가 봐요. 은경 씨.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우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 아팠다.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다. 재혁이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은경 씨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은경 씨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다. 재혁 씨, 은경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비밀의 관계.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은경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재혁의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정우와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재혁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그날 이후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사랑이 더 컸다. 들통. 1988년 여름 결국 정우가 눈치챘다. 형이랑 무슨 사이야?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형이랑 만나고 있지? 나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뭐, 정말로? 정우가 나를 때렸다. 뺨이 얼얼했다. 이 못된 년. 형제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도 다른 여자 있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넌 내 형이랑 잤다고. 그는 분노했다. 당장 이혼하자고 했다. 제4장. 파국과 새로운 시작. 가족회의. 정우가 모든 것을 가족에게 폭로했다.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이 불륜한 것들. 시어머니는 나를 머리채를 잡았다. 이 여우 같은 년. 형제를 갈라놓다니. 지옥이었다. 하지만 재혁이 나섰다. 제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은경 씨는 잘못이 없어요. 뭐, 네가 먼저? 네. 정우가 은경 씨를 소홀히 하는 걸 보고 제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 했다. 이혼. 결국 이혼했다. 준호는 정우가 데려갔다. 엄마. 3살배기 아들이 나를 부르며 울었다. 미안해. 준호야, 미안해.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위자료도 받지 못했다. 그저 쫓겨나듯 나왔다. 재혁도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은경 씨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미안해요. 아니, 후회 안 해요. 은경 씨를 사랑하니까. 새 출발.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새 출발을 했다. 재혁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소문 때문에 힘들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나는 다시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의 격리였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은경아, 힘들지?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정말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아팠지만 과거보다 행복했다. 1990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도 10명 남짓.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정말 내 아내야. 당신도 정말 내 남편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새 생명. 1991년 딸 수진이가 태어났다. 우리 딸이야. 재혁이 기뻐서 울었다. 이쁘지? 너무 이뻐. 은경 씨 닮아서. 우리는 행복했다. 비록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우리끼리는 행복했다. 제5장. 실현과 성장. 1995년 재회. 수진이가 5살 되던 해 뜻밖의 곳에서 정우를 만났다. 은경? 백화점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다. 아, 정우 씨. 어색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재혼한 것 같았다.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준호도 잘 크고 있어. 준호. 내 아들 이름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 다행이네. 가끔 엄마를 찾아. 하지만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어.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준호와의 만남. 1998년 우연히 준호를 만났다. 아줌마 혹시. 엄마. 13살이 된 준호가 나를 알아봤다. 준호야. 왜 나를 버렸어요? 아들의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 아빠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래요. 큰아빠랑 도망갔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앞으로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병. 2000년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은경아, 나야.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내가 암이래.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구나. 청천벽력이었다.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마음이 아팠다. 병원을 찾아갔다. 어머님. 왔구나. 수진이도 데려왔니? 네.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보며 울었다. 재혁이 딸이구나. 예쁘네.
수진이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은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재혁이랑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내가 용서할게.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정우를 다시 만났다. 형 왔어? 재혁과 정우가 7년 만에 대면했다. 어머니 좀 뵙고. 그래. 형제는 화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증오하지는 않게 되었다. 제6장 2000년대 용서와 화해. 준호의 대학 입학. 2005년 준호가 대학에 입학했다. 엄마, 나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비밀리에 만난 자리에서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큰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재혁처럼. 그 말에 마음이 복잡했다. 큰 아빠가 사실 좋은 분이시지? 응. 어렸을 때 큰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어. 지금은 안 보지만. 준호는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큰아빠를 사랑했어. 알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아들의 성숙함에 눈물이 났다. 수진의 사춘기. 수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이상하대. 뭐가? 아빠가 원래 큰아빠였다고. 엄마가 불륜녀라고.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왔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왜 그랬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15살 딸의 원망이 가슴에 박혔다. 재혁이 수진이를 달랬다. 수진아,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거란다. 그래도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선택으로 네가 태어났어. 넌 우리의 축복이야. 후회하지 않아. 정우의 사업 실패. 2008년 금융위기로 정우의 회사가 부도났다. 형, 좀 도와줘. 정우가 재혁을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준호 학비라도. 재혁은 거액을 빌려줬다. 고마워, 형. 준호는 내 조카니까. 형제는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다. 나도 정우를 용서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가족의 재결합. 2010년 준호가 의사가 되었다. 엄마, 아빠, 큰아빠, 큰엄마 다 오세요. 준호의 인턴 축하 파티였다. 처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건배. 어색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정우가 내게 말했다. 은경아,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형이랑 행복해. 이제 진심으로 축복해. 25년 만에 화해였다. 제7장 황혼의 사랑. 2015년 재혁의 은퇴. 재혁이 60세에 은퇴했다. 이제 당신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는 제주도로 이사했다. 작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었다. 은경아, 후회 안 해? 뭘?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바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정말이었다. 비록 순탄하지 않았지만 재혁과의 사랑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준호의 결혼. 2017년 준호가 결혼했다. 엄마, 줄에 좀 서줘. 나를? 아빠는? 아빠도 동의했어. 엄마가 내 진짜 엄마니까. 결혼식장에서 나는 아들을 축복했다. 준호야, 행복해야 해. 엄마도 행복하세요. 이제 다 용서할게요. 아들의 용서가 30년 묵은 죄책감을 씻어주었다. 수진의 성공. 수진이는 변호사가 되었다. 엄마, 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될 거야. 왜?
엄마처럼 힘든 여자들을 돕고 싶어. 딸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강해졌어. 2020년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재혁이 자원봉사를 나갔다. 위험해. 가지마.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야. 66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의사였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은경이 있어서 힘이 났어.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꼈다. 제8장. 마지막 장. 2022년 재혁의 병. 재혁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은경아, 미안해. 왜 미안해? 치료받으면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기였다.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지막 여행. 은경아, 파리에 가자. 갑자기 왜?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 우리는 파리로 떠났다. 에펠탑 앞에서 재혁이 말했다. 은경아, 사랑해. 이번 생에서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 나도 사랑해. 세느강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그때 알았어. 당신이 내 운명이란 걸. 나도 그랬어.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재혁이 쓰러졌다. 오빠,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별. 2023년 봄 재혁이 떠났다. 은경아, 고마웠어. 마지막 말이었다. 안 돼. 가지마. 하지만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혼자 그리고 함께. 재혁이 떠난 후 1년. 나는 여전히 제주도에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재혁과 걸었던 올레길을 걷는다. 여보, 오늘도 날씨 좋네. 혼잣말처럼 들리지만 그가 대답하는 것 같다. 에필로그. 2024년 가을. 나는 이제 64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라산이 아름답다. 일기를 쓴다.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과의 추억이 나를 살게 하니까. 해가 진다. 노을이 아름답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당신과의 추억을 품고 당신이 남긴 사랑을 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